쇼! 달슨의 라이브! 리버풀의 오잔 카박이 뛰느냐가 이 경기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새벽입니다. 1시 30분 리버풀과 맨시티가 탁 만납니다. 예, 뭐 사실 이름값만 놓고 보다도 와, 이 경기 재밌겠다 이럴 수밖에 없는데 순위 다툼, 선두권 싸움에 있어서도 좀 치열하게 격돌하고 있는 두 팀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이 클 수밖에 없죠. 1위 맨시티, 4위 리버풀. 두 팀은 또 최근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한 챔피언들이죠. 디펜딩 챔피언 리버풀, 바로 지난 시즌, 그리고 그 전에 두 시즌을 우승을 했던 맨시티, 이런 싸움입니다. 이런 두 팀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전이 될 수밖에 없는데 흐름은 조금 엇갈려요. 홈팀 리버풀이 조금 어려운 흐름이긴 합니다. 바로 직전에 프리미어리그 경기였던 브라이튼과의 경기 때 졌습니다. 상대가 조금 밑에 쳐져 있는 팀인데 결과도 결과인데 홈이었으니까 근데 유효팅을 리버풀이 딱 하나 때렸어요. 클럽 감독이 어떤 공격 축구, 마누라 라인의 어떤 파괴력, 물론 최근에 좀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부상자도 있고, 그래도 브라이튼을 상대로 해서 유효팅 하나? 이건 아니지. 예. 좀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 끝나고도 클럽 감독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좀 피로하다, 좀 힘들다, 부상자도 많고 결과도 안 좋으니까. 특히나 이제 왜 요새 리버풀이 홈에서 너무 안 좋아졌는데, 사실 역대급 무패 행진을 달리다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근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 3경기 연속 무득점입니다. 이렇게 리그에서 리버풀이 홈 경기를 연속해서 3경기 홈에서 득점을 기록하지 못한 건 무려 37년 만이라고 해요. 1984년 이후에 이런 일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리버풀이 최근에 홈에서 좀 어렵다, 골도 넣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순위도 좀 처졌죠. 4위입니다. 4위. 시즌 도중에 리버풀이 4위까지 내려온 거는 근래 이렇게 보지 못했습니다. 2018년 이제 여름에 이제 시즌 끝났을 때가 최종 순위가 이제 4위였는데 그 이후로는 이런 순위를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어쨌든 프리미어리그 8경기를 놓고 봤을 때는 2승 3무 3패, 확실히 조금 덜컹거리고 있다, 리버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원정팀 맨시티는 좋습니다. 거의 지는 법을 잊어버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이 나올 법하죠. 모든 대회 다 합쳐가지고 최근 13연승입니다. 예. 내리 13경기를 이기고 있고요. 이 13연승을 포함을 해서 최근 20경기 연속 무패 행진. 진짜 좋습니다. 사실 맨시티는 올 시즌 지는 경기가 별로 없죠. 프리미어리그, 컵 대회, 챔피언스리그 모든 대회를 다 합쳐서 맨시티가 이번 시즌 33경기를 소화했는데 진 경기는 단 2경기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좋은 흐름이죠. 그러다 보니까 1위까지도 지금 프리미어리그 지키고 있는 거고, 이 내용적으로 더 어마무시한 게 맨시티가 최근 프리미어리그 6경기에서 무실점, 영의 행진, 상대로부터 실점을 안 내주는 무실점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 가지로 놓고 봤을 때, 흐름 놓고 봤을 때는 확실히 시티가 리버풀에게 좀 유리하다, 앞서 있다, 이제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이제 홈팀 리버풀도 좀 비벼볼 수 있는 대목은 뭐냐면 약간 상대성, 이런 건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감독의 상대성이나 팀의 상대성은 좀 비벼볼 만합니다. 클럽 감독과 펩 감독이 그동안 20번을 싸워왔어요. 클럽 감독이 도르트문트 감독 이끌 때, 펩이 미넨 있을 때, 그때부터 이제 독일 무대에서 싸우기 시작해가지고 그동안 20번 싸웠는데 근소하긴 하지만 클럽 감독이 8승 5무 7패로 앞서 있습니다. 또 이제 팀의 상대성도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끄는 맨시티가 안필드 와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의 맨시티는 안필드 와서 이긴 적이 없어요. 맨시티가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안필드 와가지고 이긴 마지막은 18년 전이에요. 2003년. 그때
맨시티에 누가 뛰었냐면 골도 넣고 아넬카. 예. 이거 벌써 언제적 얘기예요. 2003년에 그 한번 맨시티가 안필드 가서 이긴 이후에 그 이후에 19경기나 승리가 없습니다. 안필드에서. 예. 6무 13패. 그만큼 시티에게도 안필드 원정은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자, 근데 어쨌든 최근 흐름을 통해서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순위가 조금 벌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순위표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현재 지금 1위 맨시티와 4위 리버풀의 승점차는 7점입니다. 근데 지금 맨시티가 보면 한 경기를 적게 치렀죠. 이걸 감안하면 실제로는 차이가 좀 더 나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그 맞대결 결과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더 벌어지면 그러면은 이거는 리버풀이 더 이상 선두를 추격하기는 어려워질 거예요. 더 벌어진다면. 하지만 좁힌다면 정말 역전의 어떤 발판 같은 걸 통해서 후반기 뒷심을 또 발휘할 수는 있겠죠. 하여튼 이 경기 맞대결 경기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경기 진짜 승점 6점짜리 경기죠. 부상은 서로가 좀 있습니다. 네. 리버풀이 좀 더 많죠. 뭐 수비 쪽은 거의 센터백 쪽은 전멸에 가까운 느낌이었으니까 반다이크, 조 고메스, 마티프 다 부상으로 못 뛰고 공격 쪽에 조타 또 지금 빠져있죠. 그나마 조금 리버풀이 다행이라고 한다면 골키퍼 알리송, 공격 쪽에 마네, 그다음에 수비 쪽에 파비뉴가 조금 회복을 해서 이 경기 출전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좀 계산해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선수들은 좀 회복하고 있다. 시티 같은 경우도 김덕배, 케빈 데브라이너 부상으로 못 뛰고 아케 부상으로 못 뜁니다. 그래서 이제 공격 쪽에 근데 올 시즌 아구에로는 정말 어려운 시즌이네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경기 좀 뛰기 어려울 것 같은데 부상, 코로나, 아구에로가 올 시즌 악재가 계속 겹쳐질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런 많은 변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일전이고 우승 경합에 있어서 아마 이 맞대결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이제 계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경기만 오로지 어떤 딱 집중해 놓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 전술적으로도 그렇고 흐름적으로도 그렇고 봤을 때는 오잔 카박입니다. 카박이 리버풀에서 데뷔전을 이 경기를 통해서 치를 수 있을까?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카박이 나와야지만 센터백이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서 센터백으로 내렸었던 핸더슨을 위로 올려서 원래 핸더슨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미드필더로 올릴 수 있을 것이고 그럼 미드필더로 올리면 수비도 전문 센터백이 들어왔으니까 좀 더 무게나 안정감을 취할 수가 있고 핸더슨은 올라갔고 자기가 잘하는 그러면 맨시티가 최근에 13연승 정말 기록적인 연승 행진을 달리고 있는데 여러 선수들이 몇 명이 잘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균도안이잖아요. 최근 보면 진짜 균도안 미쳤잖아요. 김덕배 없을 때 균도안, 메잘라 균도안 약간 예전에 내려 쓰던 거에서 올 시즌 좀 올려서 가지고 메잘라처럼 쓰고 있는데 너무 터지고 있잖아요. 골도 많이 넣고 있고 이런 균도안과의 허리 싸움이나 아니면 직접 침투를 균도안이 많이 하는데 핸더슨도 그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핸더슨과 균도안이 확 부닥치면서 아주 중요한 이런 싸움이 좀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카박이 뛰느냐 못 뛰느냐가 이렇게 핸더슨의 이동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카박의 출전 여부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카박이 이번 겨울에 샬케에서 임대해서 왔습니다. 리버풀에. 근데 앞섰던 경기는 브라이튼과의 경기 때는 이제 그때는 절차나 이게 마무리가 안 돼서 뛸 수가 없었고 이번부터는 이제 뛸 수 있는 조건들은 다 마련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출전 여부도 좀 계산해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카박은 이제 그 터키 출신의 센터백입니다. 오른발잡이인데 지금 보면 카박은 당장 뛸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부상자가 많은 반다이크, 고메스, 마티프 이 자리 쪽을 좀 커버할 수 있을 텐데 제가 히트맵 하나 보여드릴게요. 평균 히트맵. 카박이 뛰게 되면 주로 어떻게 좀 많이 움직이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굉장히 가운데부터 오른쪽까지 아주 넓게 커버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선수가 나이도 어린 선수잖아요. 굉장히 활동량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공간도 상당히 넓어요. 그런데 속도가 있습니다. 속도가 없으면 이렇게 넓게 커버하기 어렵죠. 속도가 굉장히 빠른 선수고 굉장히 좀 파워풀합니다. 굉장히 체력적인 조건도 아주 딱딱한 느낌들이 있고 제공권도 있고 그러니까 클롭 감독의 축구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전술적으로는 부합해요. 당연히 맞으니까 데려왔겠죠. 그러니까 클롭 감독의 축구가 라인을 올려놓고 싸우다 보니까 발이 느리면 이거 진짜
큰일 납니다. 뒷공간이 너무 넓게 열리게 되니까. 그래서 그걸 계속 커버하고 또 막 그 오버랩 치고 갈 때 그걸 또 커버하고 막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런 점에서는 좀 잘 맞는다. 그래서 이렇게 그 오른쪽까지 커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아놀드가 조금 올라온 흐름도 있지만 어쨌든 예년에 비해서는 완전히 좀 이렇게 폭발적인 시즌은 아니라 볼 수 있겠는데 그 아놀드도 센터백에서 이렇게 누가 커버해 준다고 한다면 조금은 더 자기가 더 엄청나게 잘했었던 오버랩 그걸 통한 크로스 더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카바기 효과가 아까 핸더슨을 올리는 것도 있겠지만 아놀드도 살 수 있다. 이런 점에서는 이 카바기의 존재가 중요한 겁니다. 예. 물론 우려가 있죠. 예. 샬케가 정말 최악의 시즌입니다. 이번 시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카박도 올 시즌 전체적으로 폼이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카박은 진짜 많이 뛰고 막 빠르고 이런 건 있는데 가끔씩 패스할 때 약간 정줄 놓고 하는 그런 패스들이 좀 있어가지고 패스 미스를 좀 줄여야 되는 거 이런 위험성도 있고 그다음에 약간 좀 싸우는 파이터형 센터백이기 때문에 막 나가다가 약간 뒤를 내줄 때가 있어요. 그런 어떤 위험성들을 좀 안고 있다. 하지만 카박이 돌아오는 건 지금 뭐 부상자가 속출해 있고 핸더슨을 좀 내려 쓰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다시 원상태로 좀 돌리기 위해서는 중요한데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이죠. 이 경기도 카박이 중요하겠지만 남은 시즌도 리버풀의 어떤 최종적인 순위를 가늠하는 데 있어서 카박이 중요하죠. 이번 경기 당장 센터백이 좀 부족하니까 이것도 있겠지만 앞으로도 좀 돌아가기가 좀 마티프 같은 경우는 뭐 좀 시즌 아웃된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반다이크는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카박이 이 정도로 잘해? 만약에 이번에 보여준다면 그러면 이러면은 이제 막판에 리버풀이 대반전 이런 것도 모르잖아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역시 시즌 도중에 수비수가 중도에 저렇게 결합하는 건 역시 리스크가 너무 큰일인가. 왜냐하면 공격은 상대적으로 개인의 능력으로 폭발시킬 수 있지만 수비는 호흡이 중요하거든요. 라인도 맞춰야 되고 막 이 조합과 라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시즌 도중에 이렇게 데려오면 수비는 좀 불안해져요. 그래서 결국 안 되나? 만약 이렇게 이번 경기 나왔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리버풀의 올 시즌 전체로 후반기도 조금은 좀 어렵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박이 이번에 출전을 한다면 또 출전해서 잘해준다면 혹은 못한다면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 리버풀의 올 시즌 어떤 전망도 가늠할 수 있는 포인트가 좀 될 것이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예상 선발 라인으로 한번 볼게요. 홈팀 리버풀은 4-3-3 쓸 것 같습니다. 최전방에 이제 피르미누 그리고 마네가 복귀하는 걸로 볼게요. 마네, 그다음에 살라. 허리 쪽에는 티아고 알칸타라, 그다음에 베이날둠, 핸더슨이 올라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핸더슨이 이번에는 미드필더로 센터백이 아닌. 수비는 왼쪽부터 로버트슨, 그다음에 파비뉴 복귀로 볼게요. 파비뉴 복귀한다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카박 출전한다. 프리미어리그 데뷔전 치른다로 좀 보고, 아놀드, 골키퍼 알리송도 복귀하는 걸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알리송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뭐 알리송이 못 뛴다고 하면 켈러가 나와야 되겠죠. 원정팀 맨시티는 4-2-3-1 쓸 것 같습니다. 최전방에 제주스, 이선 쪽에 필포든 잘해주고 있죠. 그다음에 베실바도 좋습니다. 베실바, 스털링 이렇게 쓰고 뭐 누가 뭐라고 해도 뭐 시티의 올 시즌 최고 선수 중에 한 명 균도안과 페르난지뉴를 배치하고요. 수비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긴 있는데 저는 일단 칸셀로 왼쪽, 후뱅 디아스하고 스톤스. 근데 여기 진짜 후뱅 디아스하고 스톤스는 정말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실점 경기를 잘하는지, 스톤스는 어떻게 올 시즌 이렇게까지 막 완전 반등을 했는지 좀 대박입니다 진짜. 그다음 워커, 골키퍼는 이제 에데르송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밌을 거예요. 새벽 1시 반 시간은 조금 그러긴 하지만 아주 재미난 경기 될 겁니다. 리버풀 맨시티 또 새벽에 함께 지켜보겠습니다.